저 집 아들내미 뭐가 좀 모자라나. 뭐가 아쉬워서 후진국인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여기 절친의 아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혀를 끌끌 차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최근 한국에 와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서울 한복판에 서서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은 기분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름은 마리 싱클레어예요. 이제 나이 60이 되니까 세상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이 모든 건 제 어린 시절 친구 리디아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린 같이 자랐지만 그녀는 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더 똑똑하고 더 예쁘고 더 성공한 친구였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아들은 멋진 직업을 다졌는데 우리 아들 로버트는 아직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질투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런 감정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겉으로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물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소식을 듣게 됐어요. 리디아의 완벽한 아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는 거였어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아직도 그 나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더러운 거리, 낡은 건물, 그리고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리디아의 인생이 그렇게 완벽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리디아가 결혼식에서 돌아오자마자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얘기를 계속하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멋질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평생을 바꿀 결심을 했어요. 리디아랑 한국 여행을 가겠다고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보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리디아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상상한 그 한국, 즉 제가 나름대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실망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깨끗하고 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거예요. 반짝이는 바닥, 여기저기 큰 스크린, 그리고 움직이는 인도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마치 미래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리디아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미소만 짓더라고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마치 제가 오즈의 마법사 속 도로시아 된 것 같았어요. 다만 컬러풀한 세상이 아니라 반짝이는 고층 건물과 분주한 거리들이었죠. 넓고 깨끗한 도로 위를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면서 대부분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어요. 그 스마트폰들이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해. 리디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덕수궁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분주한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상상했던 낡고 허름한 한국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보이는 건 저를 숨막히게 만드는 새로운 세상뿐이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덕수궁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커다란 문이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곡선이 멋진 지붕과 정교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옛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바쁜 도시 속 고요한 오아시스 같았어요. 그곳을 걸으면서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와 발맞추지 못하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리디아는 여느 때처럼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하고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 잠겨있느라 그 말을 다 듣지도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과 한국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첫날이 끝났을 때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혀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여행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고급 호텔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앞으로 나한테 또 어떤 놀라움을 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과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진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걸까? 라는 의문이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진짜 변화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저를 얼마나 바꿔놓을지 전혀 짐작도 못했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한국 땅을 딛는 순간 제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후진국이 전혀 아니었어요.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반짝였고 유리벽은 하늘에 닿을 듯했죠. 사람들은 바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고 모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나라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조금 우스워졌어요. 와, 제가 리디아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최대한 놀라지 않은 척하려고 애쓰면서요. 이 공항 진짜 대단하다. 리디아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 무슨 큰 충격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짐을 챙겨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자마자 제 눈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구름 속으로 솟아오르고 있었고 창문들은 햇빛에 반짝였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으며 차들과 버스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뉴욕 같았는데 더 현대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맞나? 혼자 생각했어요. 어디에 가난한 지역이 있는 거지. 더러운 거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머릿속에 그리던 그런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덕수궁이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멋진 건물을 많이 봐왔지만 이 궁궐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그냥 건물 하나가 아니라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지붕은 끝부분이 위로 살짝 말려 올라가 있었고 밝은 색들로 칠해져 있었어요. 벽에는 오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무늬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궁궐 구석구석을 걸으며 제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한편으로는 주변의 아름다움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멍청해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한국은 엉망진창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 역사가 살아 숨쉬고 미국의 건물들도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예술이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리디아는 우리가 궁궐을 돌아보는 동안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스스로 느끼게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제가 이 모든 걸 감상하는 걸 보며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분명히 보였어요. 궁궐을 둘러본 후 우리는 해방촌이라는 동네로 갔어요. 우리의 가이드였던 수진이라는 친절한 젊은 여자가 한국의 어려웠던 과거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그녀는 다른 나라들이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해왔고 한국 사람들이 그 자유를 위해 얼마나 힘겹게 싸웠는지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고 나서 수진이 설명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중 하나가 되었죠. 그 말을 들으며 존경심과 동시에 부끄러운 감정이 교차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약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의 싸움과 극복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강남에 갔어요. 그곳은 마치 비벌리hills 같았는데 더 화려했어요. 오후 내내 이름조차 발음하기 힘든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했죠. 그런데 가격만큼은 확실히 비싸더라고요. 모든 게 최첨단이고 스타일리시했어요. 그러다 큰일이 생겼어요. 그 바쁜 거리에서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갑에 있던 돈과 카드들이 다 사라졌을 거라 확신했죠. 저는 완전히 팬게 빠져 지나갔던 장소를 모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확인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지갑을 열어봤는데 분명 돈은 다 사라졌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달러 한 푼도 빠짐없이 카드도 전부 그대로였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나라에서는 잃어버린 지갑을 다시 찾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특히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그대로인 경우는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젊은 남자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기쁜 얼굴로 지갑을 돌려줬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궁궐, 한국의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제 지갑을 돌려준 그 정직한 젊은 남자까지.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렸다는 거려. 한국은 가난하고 고군분투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아름다움과 강인함, 그리고 친절함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바보 같은 생각들 때문에 그걸 놓칠 뻔했죠. 잠이 들기 직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 찾아왔어요. 바로 다음 날이 기대되는 설렘이었죠. 한국에서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단순한 여행이 제가 생각하던 한 나라와 저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서울 한복판에 서서 마치 제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힌 것처럼 느끼고 있었죠. 모든 건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작됐어요. 저는 그냥 작은 오래된 건물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엄청나게 크고 반짝이는 장소였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느낌이었죠. 와, 제가 리디아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예상 못했네. 리디아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도시를 보면 더 놀랄걸. 우리가 밖으로 나섰을 때 저는 정말로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 유리창은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어요. 차들은 넓고 깨끗한 도로 위를 빠르게 지나갔고 어디를 봐도 세련된 옷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어디 있지? 우리가 처음 들른 곳은 덕수궁이라는 궁궐이었어요. 커다란 나무분을 지나자마자 시끄러운 도시 소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한 정원과 역사책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며 매끈한 나무 기둥을 만져보고 위로 올라가면서 곡선진 지붕들을 올려다봤어요. 각각의 건물은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정말 정교한 디자인이었는데 그걸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얼마나 오래된 곳이에요? 제가 우리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오랜 세월을 견뎌냈는지 정말 신기했거든요. 여기 일부는 500년이 넘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 재건되고 확장되었죠. 저는 이곳을 걷던 왕과 왕비를 상상해보려 했어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그들도 걸었을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동시에 이렇게 현대적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궁에서 나와 다시 도심으로 향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모든 게 기대와는 정반대였거든요.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해 보였으며 어디를 봐도 고급스러운 상점들과 레스토랑들이 즐비했어요. 리디아, 제가 약간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리디아는 그냥 제 팔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야, 마리. 아직 볼 게 정말 많아. 다음 날 우리는 해방촌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우리 가이드가 말하길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귀여운 카페와 미술관들이 많은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파르고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자 가이드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했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워서 독립을 되찾았는지 말이죠. 한국 전쟁 이후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오래된 집들과 새로운 건물들이 뒤섞여 있었고 젊은이들이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거리는 생기 넘치는 벽화들로 가득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궁금해졌어요. 우리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노력, 교육,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덕분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존경이었죠.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나라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어요. 그날 오후에는 강남이라는 곳에 갔어요. 서울의 비벌리 힐스 같은 곳이었죠. 거리는 고급 상점들로 가득했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패션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쇼윈도 구경을 하며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공포가 제 가슴을 덮쳤어요. 제 돈, 신용카드, 모든 게 그 지갑에 들어있었거든요. 어머, 안 돼. 제가 외쳤어요. 리디아, 내 지갑이 없어. 우리는 1시간 넘게 걸었던 길을 다시 되짚으며 찾아갔지만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하려는 찰나 한 젊은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저기요. 그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이거 당신 거 맞아요? 그는 제 지갑을 내밀었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돈도, 카드도 하나도 빠진 게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남자가 걸어가자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리디아에게 말했어요. 믿을 수 있겠어. 이 모든 걸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 리디아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야, 마리. 놀라움이 가득한 곳이지.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워서는 하루 동안 본 것들과 경험한 일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름다운 궁궐, 역사와 생명력이 가득한 동네, 제 지갑을 돌려준 정직한 남자까지.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스스로 우월감을 느낄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을 깎아내릴 이유를 찾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존경심. 그리고 제 편견에 대한 약간의 부끄러움까지요. 잠에 들기 직전 저는 한국이 저에게 앞으로 어떤 경험을 안겨줄지 궁금해졌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걸 기대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왠지 긴장됐어요. 오늘은 저랑 리디아가 단둘이 서울을 돌아다니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준비하면서도 속이 좀 이상했어요. 어제 저녁에 먹었던 매운 김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갈 준비됐어? 리디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녀의 흥분에 맞추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나섰고 이미 아침 햇살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다 괜찮았어요. 저희는 조계사라는 멋진 절에 갔어요. 거기에는 온통 알록달록한 연등들이 걸려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등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저도 그 순간에 푹 빠져서 조금은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절을 나서다가 거리 공연을 하던 고개사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땐 리디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 저 혼자 나눠버린 거죠. 순식간에 공포가 밀려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내치기 시작했어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리디아의 금발 머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지도까지 제대로 못 펴겠더라고요. 지도에 적힌 한글이 마치 추상화처럼 보였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도통감이 안 왔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사이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터지기 직전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다정한 얼굴의 한국인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마 50대쯤 되었을 것 같았어요. 눈가에는 웃음주름이 가득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서툰 영어로 말하며 지도를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저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저더러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랐어요. 우리는 근처 벤치로 가서 그녀가 앉았고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제가 앉자 그녀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미숙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가리키며 이름을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말이에요. 저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지도를 가리켰어요. 제가 지도를 건네주자 그녀는 잠시 지도를 살피더니 손짓과 몇 마디 영어를 섞어가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주요 명소로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낯선 사람이 시간을 내서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시간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 순간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이 경복궁으로 가는 길을 설명해주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리디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디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미숙에게 그걸 보여줬고 그녀는 제가 있는 위치를 리디아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도와줬어요. 리디아가 도착할 때까지 저와 미숙은 조용하게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어제 지갑을 되찾아준 젊은 남자도 생각났어요. 이틀 연속으로 낯선 사람들의 친절을 경험하다니 고향에서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마침내 리디아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저는 미숙을 소개했고 우리는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미숙은 마지막에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또 차올랐는데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리디아와 저는 인사동의 아늑한 카페에 앉아 달달한 한국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리디아가 제게 물었어요. 여행은 어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리디아,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말했어요.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리디아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도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 여행에 온 이유가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결국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냥 널 질투했거든. 내 아들이 성공한 게 부러웠고 내가 좀 나아 보이려고 뭐라도 찾아보려던 거였어. 리디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여전히 말없이 들어줬어요. 근데 내가 정말 틀렸어. 말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느껴지는 무게가 달랐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고 정직할 줄 몰랐어. 여기는 너무 아름답고 현대적인데도 전통이 살아있어. 며칠 안 됐는데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배웠어. 저는 차를 바라보며 리디아의 눈을 마주할 수도 없었어요. 미안해, 리디아. 나 정말 형편없는 친구였어. 그런데
그때 리디아가 제 손을 덮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로 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 이 여행이 너한테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니. 정말 기뻐. 그 순간 테이블 위로 손을 맞잡고 앉아있던 그 짧은 순간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질투와 쓴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바로 감사였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에 감사했고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리디아에게 감사했어요. 이곳으로 데려와주고 제게 변화할 기회를 준 친구에게. 카페를 나와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나설 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그제야 그 불빛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대로 보였어요. 길거리에 풍겨오는 음식 냄새와 은은한 벚꽃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고마워. 제가 속삭였어요. 그게 리디아에게 한 말인지 한국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그 이상 무언가에게 한 말인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건 진심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리디아가 조금 색다른 걸 해보자고 했어요. 바로 찜질방에 가자는 거였죠. 처음엔 조금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다는 생각에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리디아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며 설득해서 결국 저도 해보기로 했어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목욕탕인 줄 알았는데 거의 리조트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사물함 열쇠랑 수건을 받고 이제 옷을 벗어야 할 시간이 왔죠. 한숨을 크게 내쉬고 이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이라며 스스로 다독였어요. 목욕탕은 정말 넓었어요. 온도가 제각각인 여러 개의 풀장이 있었죠. 어떤 풀장은 너무 뜨거워서 발끝조차 넣기 힘들었고 또 다른 풀장은 시원해서 상쾌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한국 여성들이 모여서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자신의 몸에 대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기는지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어느새 긴장이 풀리면서 따뜻한 물이 제 피로를 녹여주는 게 느껴졌어요. 목욕을 마치고 찜질방에서 제공해주는 편안한 면 소재 옷을 입고 나니 이제 다른 공간을 둘러볼 차례였어요. 사우나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고 심지어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노란 점토 벽돌로 만들어진 방이었어요. 리디아가 이 방은 황토방이고 치유 효과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황토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왠지 모를 평온함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벽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따뜻함과 흙냄새가 마치 여름비 내린 뒤 할머니 댁 정원을 떠올리게 했어요. 바닥에 깔린 매트에 누워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 조용한 황토방 안에서 따스함 속에 있으니 자연스레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국에서 며칠 동안 보고 겪은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였던 궁궐, 강남의 북적이는 거리, 제 지갑을 찾아준 친절한 청년,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여자분까지요. 그 기억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놓쳤던 제 자신에 대한 생각도 떠오르기 시작했죠.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 무언가 나보다 못한 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리디아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는 저를 놀라게 했고 저를 친절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줬어요. 황토방의 따뜻함 속에서 그동안 제가 짊어지고 있던 질투와 불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리디아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리디아는 항상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자며 기쁨을 표현했는데 저는 그 기대에 충분히 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실 리디아와의 경쟁은 저 혼자만의 것이었어요. 리디아는 저와 경쟁하려 한 적도 없었고 저를 깎아내리려 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 저를 초대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이제서야 저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매트 위에서 점점 더 몸이 편안해지면서 제 아들 로버트에 대한 생각도 떠올랐어요. 저는 얼마나 자주 로버트를 리디아의 아들과 비교하면서 더 성공적이길 바랐던 걸까요? 이제는 그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로버트는 로버트대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이었던 것처럼 로버트도 저만의 고정된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었죠.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리디아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며 깨웠어요. 말이 이제 갈 시간이야. 리디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때? 기분 좀 나아졌어? 저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정말 오랜만에 온몸이 편안해진 기분이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웠어요. 모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랄까. 리디아는 미소를 더 크게 지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야.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 있거든.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을 나설 준비를 하던 중 거울 속 제 모습을 잠깐 봤어요. 제 얼굴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스트레스에 찌들었던 표정이 좀 풀린 것 같았죠. 그때 저는 이제 세상을 그리고 제 자신을 새롭게 볼 준비가 된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리디아를 향해 말했어요. 고마워. 이번 여행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 친구가 되어줘서. 내가 그런 자격이 없을 때도. 리디아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친구란 그런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음날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준비하며 짐을 쌌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게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나라가 저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제 삶도 새로운 눈으로 바를 거예요. 짐을 다 싸고 나서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 느낌, 한국에서 얻은 새로운 시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언젠가는 다시 이 놀라운 나라에 돌아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비행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슬픔 때문은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새로이 느낀 존경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옆에 앉아있는 리디아를 보면서 더 이상 그녀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녀는 제 친구였고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었어요. 기내 방송 나오더니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 이 나라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괜찮아. 리디아가 제 침묵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본 것들, 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리디아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말 특별한 곳이지? 내 상상 이상이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내내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만 생각났어요. 아름다운 궁궐들, 분주한 서울의 거리들,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줬던 친절한 사람들. 모든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지갑을 돌려준 그 젊은 남자가 생각났어요. 그가 모든 걸 그대로 돌려줬을 때 예전 같았으면 그 정직함에 놀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한국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리디아와 떨어졌을 때 길을 찾아주었던 그 여성도 기억났어요. 그녀는 영어를 하지 못했고 저도 한국어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도와주려 했어요. 그 친절함은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고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넘어가고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리디아보다 우월하다는 걸 느끼기 위해 한국에 갔던 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보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겸손과 존중을 배우게 됐어요. 다시 리디아를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그녀를 질투했는지 떠올랐어요. 이제 그런 감정들은 너무 사소하고 유치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저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알려줬어요. 생각에 잠겨있던 중에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다주며 제 생각을 끊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동안의 경험들을 글로 적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이 교훈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어요. 글을 쓰면서 아들 로버트가 생각났어요. 저는 늘 로버트를 리디아의 아들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한국은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이제는 로버트와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판단 없이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곧 미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각기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다양성이 불편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면서 제가 사온 기념품들을 조심스럽게 서랍 위에 놓았어요. 작은 청자 화병, 전통 부채, 한국의 얼굴, 팩 몇 개가 제 여행이 멋진 추억을 상기시켜줬어요. 그날 저녁, 로버트가 저녁을 먹으러 집에 왔어요. 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챘어요. 엄마, 뭔가 행복해 보이네. 그가 놀란 듯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를 꽉 안았어요. 그래, 로버트. 엄마 정말 행복해. 한국에 대해 너한테 해줄 얘기가 많아.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제 여행 이야기를 나눴어요. 궁궐들, 분주한 거리들,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있잖아, 로버트.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너를 다른 사람과 너무 많이 비교했어. 내가 좀 더 다르길 바랐지. 그런데 한국에서 배운 게 있어.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야. 미안해. 엄마가 그걸 진작에 알지 못해서. 로버트는 눈이 커지며 저를 바라봤어요. 와, 엄마, 한국 진짜 대단한 곳이었나 보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똑똑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제 한국 여행은 처음에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여정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겸손과 존경,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배우는 시간이 됐어요. 잠이 들면서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겠다고요.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친절하고 세상의 차이점들이 얼마나 풍부하고 아름다운지 감사하겠다고요. 무엇보다도 성장은 이해에서 온다는 것과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많은 놀라움을 품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은 저를 바꿔놓았고 그 모든 순간에 감사했어요.